33. 끼지는 슈달리 부인과도 알게 되었는데 이 교제는 와렌가와의 친교와 아울러 그의 마음에 강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번민을 위로하여 주었다. 끼지가 여기에서 위안을 얻은 것은 이 교제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과거와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는 전혀 새로운 고상하고도 훌륭한 세계, 허심하게 이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는 높은 세계를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끼찌는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위주하여 살아온 관능적인 생활 이외에 또한 정신적인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생활은 종교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끼찌가 알고 있는 종교, 즉 아는 사람들을 수다히 만나볼 수 있는 예배당에서의 아침 예배나 저녁 예배, 교부와 같이 하는 슬라브어 교문의 암송 등에서 표현된 그 종교와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련의 아름다운 사고 및 감정과 결합된 숭고하고도 신미한 종교였으며 다만 믿어야 한다는 계율에 의하여 신앙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진심으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종교였다. 끼지는 누구의 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다. 슈달리 부인은 자기의 지나간 청춘 시절을 추억해 하는 사랑스런 어린애라도 대하는 듯한 태도로 끼찌와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 그리고 다만 어쩌다가 한 번은 인간의 온갖 슬픔에 위안을 주는 것은 오직 사랑과 신앙뿐이고 또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자비심은 바다와 같이 한없이 넓어서 아무리 하찮은 슬픔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고 언뜻 그런 말을 꺼내고는 인차 말머리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끼지는 부인의 일거일동에서 그 여자의 이런 반구에서 또 속세의 것이 아닌 성스러움 이렇게 끼지는 불렀다. 그 눈매에서 특히는 와렌가의 입을 통하여 알게 된 부인의 전 생애에서 즉 그 여자의 모든 점에서 자기가 아직까지 알지 못한 그 중요한 것을 차차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슈달리 부인의 성격이 아무리 고상하고 부인의 생애가 아무리 감동적인 것이며 그 여자의 말씨가 아무리 숭고하고 다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끼찌는 그 여자에게서 자기를 무한케 한 이상스런 점들을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 끼찌는 슈달리 부인이 이쪽 집안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기독교도다운 선량한 인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멸적인 냉소를 띄운 것을 눈치채었다. 끼찌는 또한 슈달리 부인 댁을 갔다가 우연히 어떤 카톨릭교 신부와 한자리에 만나게 되었을 때 부인이 애써 등갓 그늘에 얼굴을 가리우며 일종의 이상한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매우 하찮은 일이기는 하였지만 어쩐지 끼찌의 마음을 무안케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슈달리 부인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하였다. 하지만 그 대신 와렌가 부모 동생도 동무도 없고 쓸쓸한 환멸에 잠겨 있으면서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무엇 하나 아끼지도 않는 외로운 와렌가는 끼찌가 오직 공상에나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완전 무결한 존재였다. 와렌가라는 여자를 통하여 끼찌는 일단 자기라는 것을 잊고 남을 사랑하기만 하면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끼찌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끼찌는 다만 거기에 감탄하는 것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새 생활에 온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었다. 와렌가에게서 슈달리 부인이나 기타 사람들에 대한 가지가지 미담을 들은 끼찌는 이미 앞날의 자기 생활 계획을 세웠다. 자기도 와렌가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슈달리 부인의 조카딸 알린 양처럼 어딜 가건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힘자라는 데까지 그들을 돕고 복음서를 나누어주며 병자나 죄인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읽어주리라고 혼자 마음을 다지었다. 알린 양을 본받아 죄인들에게 복음서를 읽어주리라는 생각은 특히 끼찌의 마음을 끌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끼찌가 모친에게도 와렌가에게도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둔 하나의 꿈이었다. 하지만 자기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끼치는 지금 당장 병자나 불행한 사람들이 수다히 모인 이 약수에서도 와렌가를 본받아 자기의 새로운 방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쉬이 찾아낼 수가 있었다. 처음에 공작 부인은 다만 끼치가 슈달리 부인과 특히는 와렌가에 대하여 심한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이었다. 부인은 끼치가 단지 와렌가의 덕행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심중 와렌가의 걸음걸이나 말씨, 눈치까지 모방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뒤이어 공작 부인은 딸의 심중에 이 감동과는 관계없이 그 어떤 심각한 정신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공작 부인은 끼치가 밤마다 슈달리 부인한테서 선사받은 프랑스 문으로 된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것은 예전에 볼 수 없던 일이었다. 그 밖에 또한 끼치가 사교적인 인사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와렌가의 간호를 받고 있는 여러 병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빼뜨로브라는 한 병든 화가의 가족들과 가까이 사귀고 있는 것을 부인은 알아차렸다. 봄에 끼치는 자기가 이 가정에서 간호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듯하였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이었으며 공작 부인도 그것을 탓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더욱이나 빼뜨로브의 아내는 매우 점잖은 여인이었고 또 대공비께서도 끼치의 기특한 소행을 알고 위로의 천사라고 부르며 끼치를 칭찬하였던 것이다. 만약 그것이 도를 지나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작 부인은 자기 딸이 극단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 부인은 그것을 일깨워 주었다. 무슨 일이고 극단에 빠져서는 못 쓰느니라. 무슨 일이고 극단에 빠져서는 못 쓰느니라. 이렇게 부인은 프랑스 말로 딸에게 타일렀다. 하지만 딸은 모친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끼치는 다만 혼자 속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과도니 극단이니 하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는 것이었다. 누가 만일 그대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밀라. 그대의 웃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대관절 무슨 과도니 극단이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랴. 하지만 공작 부인은 딸의 이 지나친 열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보다 1층 더 부인의 비비에 거슬린 것은 끼치가 모친에게 자기의 심중을 속속들이 털어놓고 싶어 하지 않는 듯이 느껴지는 그것이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끼치는 자기의 새로운 견해나 감정을 모친에게 숨겼다. 그가 그것을 숨긴 것은 자기 모친을 사랑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상대가 바로 친어머니이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남이라면 누구에게나 털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친어머니에게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기가 어쩐지 거북스러웠던 것이다. 웬일인지 안나 파블로브나가 요새 영 놀러오지를 않는구나 하고 한 번은 공작 부인이 화가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었다. 내가 그분을 청하지 않았겠니? 근데 그분은 아마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가 보더라. 웬걸요? 난 그런 기색은 느끼지 못했는데요, 어머님. 하고 갑자기 낯이 빨개지며 끼치는 말하였다. 넌 그대에게 들린 지가 오래됐니? 난 내일 그분들과 같이 산에 산보러 가기로 했어요. 하고 끼치는 대답하였다. 그래, 가려무나. 딸의 당황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며 그 원인을 짐작하려고 애쓰면서 공작 부인은 말하였다. 바로 이날 와렌가가 오찬을 같이 하러 왔다가 안나 파블로바나가 내일 원족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사연을 전하였다. 그런데 공작 부인은 끼찌가 또다시 낯을 붉힐 것을 알아보았다. 붉힌 것은 알아보았다. 끼찌야, 너 그댁 사람들과 무슨 언짢은 일이 있은 건 아니냐? 그들 모녀 단둘이 남았을 때 공작 부인은 이렇게 물었다. 어째서 그분은 요샌 아이들을 놀러 보내지도 않고 또 자신도 우리 집에 들리질 않니? 끼찌는 자기와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고 또 안나 파블로브나가 자기에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듯 싶기는 한데 그 까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노라 대답하였다. 끼찌는 조금도 꾸밈없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자기에 대한 안나 파블로브나의 태도가 달라진 원인을 딱히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영 짐작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었다. 끼찌가 혼자 속으로 추측한 그것은
모친에게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스스로 인정하기조차 쑥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심 짐작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 그처럼 무섭고도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끼찌는 이 가정과의 자기의 모든 관계를 제3, 제4 기억 속에 더듬어 보았다. 끼찌는 자기를 만날 때마다 안나 파블로브나의 선량한 둥근 얼굴에 나타나던 순박한 환희의 표정을 상기하였다. 또 병자의 용태에 대하여 몰래 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일이며 의사들이 그 많은 것도 듣지 않고 창잡 사업에 열중하는 병자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그를 산부에 끌어낼 의논을 하던 일이 생각났다. 끼찌는 또한 자기를 나의 끼찌라고 부르며 몹시도 따르고 자기가 없이는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지 않는 막내 아들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모든 것이 얼마나 좋았던가. 뒤이어 그 여자는 갈색 프로코트를 입고 목이 한 발이나 되는 파란 빼뜨로브의 모습을 상기하였다. 곱실곱실한 성긴 머리칼, 처음 얼마 동안은 마주보기도 무시무시하던 의심쩍은 파란 눈, 자기 곁에 있을 때면 짐짓 기운차고 쾌활한 태를 지어 보이려고 하는 그의 병적인 노력, 이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였다. 그 여자는 또한 처음에 자기가 그에 대한 일종의 혐오감, 여느 폐병 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같은 을 극복하려고 애쓰던 일이며 또 그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던 일이 생각났다. 자기를 바라보던 그의 소심한 감동된 눈초리,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느낀 동정과 어색함과 자기의 선행에 대한 몇몇 떳떳한 의식이 뒤엉킨 이상한 감정. 그런 것이 지금 새삼스레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좋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만 초기의 일이었다. 이제 와서는 바로 며칠 전부터 만사가 영 틀려지고 말았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별스럽게 정중한 태도를 지으며 끼찌를 맞이하더니 줄곧 끼찌와 자기 남편을 수상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었다. 무슨 까닭에 안나 파블로브나가 이처럼 갑자기 쌀쌀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찾아갈 때마다 병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감동적인 환희의 표정으로 해서인가? 그래, 하고 끼찌는 지나간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였다. 엊그제 그 여자가 퍽 언짢은 낯색으로 글쎄 당신이 오시기만 고대하고 그렇게 몸이 쇠약해졌는데도 당신이 안 계시면 커피 한 잔 마시러 안 하는군요. 하고 말하였을 때에도 안나 파블로브나의 태도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평소의 선량한 인품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데가 있었어. 글쎄 어쩌면 내가 그이에게 블레드, 모포만큼 큰 술 달린 숄을 집어들인 것이 부인의 마음에 불게 하였던지도 모르지. 그건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이는 별로 어색하게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다 쑥스러워질 만치 한참이나 거듭 치사를 하겠지. 그리고 또 그이가 그처럼 훌륭히 내 초상화를 그린 것도 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거북해 하는 부드러운 눈초리. 그래 그게 틀림없어. 하고 끼지는 깜짝 놀라며 혼자 속으로 되뇌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그건 안 될 일이야. 그이는 그렇게 가엾은 분인데. 하고 뒤이어 그 여자는 중얼거렸다. 이런 의혹은 그 여자의 아름다운 새 생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었다.